프로이트가 던진 그 유명한 질문 있죠. 여성은 무엇을 원하는가? 근데 정작 답은 못 찾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자료들을 보면요. 생물학이나 제인 오스틴 같은 문학 작품 속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제인 오스틴 소설들이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영국 특정 지역이 배경이고. 네. 근데 그 안에서 배우자를 고르는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행동 패턴, 이걸 이제 성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진화적인 개념을 정말 놀랍도록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아, 성선택이요? 네. 이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. 성선택이라고 하면 보통 그 수컷들끼리 막 경쟁하는 거 그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던데요? 암컷의 역할이 중요하다. 정확합니다. 성선택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어요.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 간의 경쟁, 주로 수컷들이 싸우는 거죠. 네네. 다른 하나가 바로 이성 배우자를 고르는 거, 배우자 선택인데 이게 많은 종에서 주로 암컷이 주도권을 가지거든요. 아, 암컷이요. 왜 그렇죠? 그게 이제 부모 투자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는데요. 난자를 만들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데까지 암컷이 들이는 에너지와 시간, 그러니까 투자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훨씬 많은 걸 투자하니까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죠.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. 더 까다롭게 고를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.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? 자료에서 세 가지 좋은 것을 강조하던데 그게 뭔가요? 네, 그게 바로 좋은 유전자, 좋은 행동, 그리고 좋은 자원입니다. 이걸 연구자들은 R 세제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알 세제곱이요? 재밌네요. 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전적으로 건강해서 좋은 자손을 낳을 가능성, 네, 좋은 유전자. 그리고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 헌신적이고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, 그럴 의향이 있는지, 이게 좋은 행동이고요. 아, 행동거지? 마지막으로 이제 부나 사회적 지위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자원,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. 와, 되게 복합적이네요. 네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꼭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동물들 세계에서도 보면 자원을 많이 가진 수컷이 암컷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정말 이 지점에서 제인 오스틴 소설이 딱 떠오르네요. 그 오만과 편견에서 엘리자베스 베넷이요. 네, 그렇죠. 엘리자베스. 처음에는 다시가 엄청 오만해 보였잖아요.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좋은 가문 배경? 이게 유전자일 수 있겠고, 네, 좋은 유전자. 또 변하는 태도나 성품, 이게 좋은 행동, 그리고 당연히 그 엄청난 재산, 이게 자원,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마음을 열게 되는 과정이잖아요. 맞습니다.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. 그리고 자료에서는 앙훈,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남성과 결혼하려는 경향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. 앙혼이요? 이게 단순히 속물적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원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일종의 진화적인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. 오만과 편견의 베넷 부인이 딱 떠오르네요. 어떻게든 딸들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엄청 애쓰잖아요. 네,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. 근데 또 중요한 건 여성이 꼭 자원만 보는 거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, 그렇죠. 그 맨스필드 파크의 페니 프라이스를 보면 더 부유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인 구원자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걸 거절하고 결국에는 도덕성이나 성품이 가장 뛰어난 에드먼드를 선택하잖아요. 맞아요.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, 여성의 선택이라는 게. 네, 굉장히 복합적인 고려가 들어가는 거죠. 그럼 반대로요. 여성이 남성보다 조건이 더 좋은 경우, 강혼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? 자료에 나온 밤은 부드러워나 버지니아 울프 따위는 무섭지 않아? 이런 작품 보면 좀 불안정하게 그려진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소설 속에서는 그런 관계가 종종 어떤 갈등이나 긴장감을 안고 있는 걸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죠. 물론 이게 현실을 그대로 다 반영한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도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한 앙원 경향과는 좀 대비되는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고민은 사실 오스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. 자료 보니까 샬럿 브론테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현대 로맨스인 브리짓 존스의 일기까지 언급하면서요. 네, 그렇죠.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남자, 성실형. 또 한 명은 좀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남자, 바람둥이형. 이 사이에서 여주인공이 갈등하는 모습이요. 네, 그 딜레마죠.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. 근데 흥미롭게도 제인 오스틴의 여주인공들은 보면 일관되게
결국에는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다하 씨도 결국엔 변하니까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서 지적하는 재미있는 부분이 지능, 특히 뭐랄까 언어적인 재치나 유머 감각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대화 능력. 네, 그런 대화 능력이 좋은 유전자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오스틴 소설 주인공들 대화가 정말 번뜩이잖아요. 맞아요. 정말 재치 있죠. 그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서로의 지적 능력을 가늠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성선택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와, 비유가 재밌네요. 마치 수컷 공작의 화려한 꼬리처럼요. 네, 그런 거죠. 그 꼬리가 자신의 건강함과 유전적 우수성을 막 과시하는 것처럼 뛰어난 언어 능력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. 결국 프로이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런 거네요.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자질들,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, 좋은 행동, 특히 배우자나 아버지로서의 좋은 자질이죠. 네, 중요하죠. 그리고 좋은 자원.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. 그리고 제인 오스틴은 정말 이걸 문학적으로 너무나 탁월하게 포착해낸 거고요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현실에서의 배우자 선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. 사회적인 요인, 문화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요. 당연하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년에 걸쳐서 우리 안에 형성된 이런 진화적인 선호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, 이게 이 자료들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말이죠.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오래된 선택의 기준들은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?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?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이나 주변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프로이트가 던진 그 유명한 질문 있죠. 여성